풀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중심이 Y축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5,0을 지난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심이 Y축에 있으니까 이 중심의 좌표를 0,A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거리 재보면 같겠지. 반지름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쪼렙이야. 난 조금 더 고급지게 구하게 해줄게. 알았지? 쌤. 근데 저 두 점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 소리야?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데 너 문맹이냐? 정신 안 차려? 자, 그러면 두 점이 원의 점이잖아요. 잘 봐요. 원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 뭐 마이너스 4,1 있고 뭐 이런데 3,0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현이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뭘 통과합니까? 원의 중심을 통과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현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풀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얘 기울기를 구합니다. 얘 기울기 얼마니? 그럼 실제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는 뭐예요? 7이죠. 얘 무슨 말인지 알죠? 수직이잖아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리고 얘 중점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은 뭐가 되냐면 y는 7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y 절편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중심이 0,4예요. 개꿀. 괜찮습니까? 자, 반지름 얼마입니까? 당신들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 알아요? 중심이 0,4인지 알죠? 그럼 반지름은 여기까지 그냥 거리 재보면 될 거 아니야. 얼마야? 5야. 그럼 4,7을 지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보면 5 나오냐? 나오네.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둘레의 길이는 몇 파이? 10파이죠. 틀린 거죠. 물론 거리 재서 푼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돼? 넘어갈게요. 자, 다음. 여긴 쉬워서 그냥 안 지정하지 않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256번. 256번 뭐? 한 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왜? 뭘 보여줘? 덜 적었냐? 내가 푼 걸로 너의 숙제를 채워야 되는데 덜 적었어? 아니. 글쎄요. 야, 내가 풀어준 거 그대로 하지 말고 니가 다시 풀어야지.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안 적어도 돼. 알았어? 내가 풀어준 거 왜 적고 있어? 그냥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이제 본인이 해보면 되죠. 맞아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고 하면 더 가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이렇게 거리 재고 이렇게 거리 재고 이렇게 거리 같다고 하면 괴롭겠잖아. 2차 방정식 연립해야 되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잖아. 거리 같다로 푸는 것보다 뭐가 편하다고? 수직 이등분선이 편하다고. 자, 얘네 수직 이등분선 구해볼게요. A, B의 기울기 얼마니 동거나? 3. 그럼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는? 마 3네. 그렇죠. 어딜 지나겠어요? 원의 중심. 뒤집까. 어딜 지나겠어요? 원 내부죠. 어딜 지나겠어요? 원의 중심. 저 둘의 중점인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겠죠. 많이 안 맞는 친구들? 맞지? 내가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줄까? 꿀팁 하나 더 줄까? 아직 안 구했는데 그 다음 걸 내가 그냥 한번 구해봤어. 기울기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어머나. 그럼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를 구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 어머나. 그러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란 얘기죠.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나요? 원의 중심. 빗변의 중점이죠. 그러면 AC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이 돼요. 뭐가 되지? 마일, 마일이 돼요. 얘 자체가 이미 뭐예요? 외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 데까지나 거리를 재면 반지름이 얼마 나오냐면 루트 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파이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제 선생님 꼭 직각 삼각형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는데 원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점의 좌표를 보면 자꾸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구한 거야. 왜 수직이지? 이렇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근데 의외로 직각삼각형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A, B라고 잡고 무지성으로 이제 계속 거리재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이 시간을 많이 쓰잖아.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을 발견한 학생은 금방 답을 찾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변별력이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 맞게 출제하면서도 변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수업 중에 풍선까지 부는 건 좀 오버 아니냐? 그런다 치고 자 선생님 저안 썼어요. 정말 다시. 쓰지 마. 못 쓰게 할 거야. 자 268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무슨 문제냐면 원의 판별식 문제입니다. 기억납니까? 제가 원이 될 조건을 구하시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했죠. 미정계수를 포함한 상태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진짜 슬프네요. 제가 슬퍼야 됩니까? 슬퍼야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네요. 원의 판별식 기억납니까? 미정계수를 포함한 상태로 일반형을 제시하면 걔를 표준형 고쳐가지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만 뭐가 된다? 원이 된다. 0이면 원이 아니고 음이어도 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걔랑 관련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얘를 보면 일단 표준형을 고칩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a의 제곱이죠. 얘가 5a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쉽죠? 뭘 자꾸 적고 있냐고. 니네가 풀 거잖아. 왜 적어? 자 넘어가 되죠? 저 새끼 넘어가기 전에 개빨리 적어야지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274번 볼게요. 원이 점 3,2를 지나고 y축에 접한다. 근데 얘는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가 있냐면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지? 감사합니다. 원의 중심의 y좌표가 1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드나?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표준형 거쳐서 확인하셔도 돼요.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b가 되죠. y축에 접한 원의 특징이 뭡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냐고요? 준영, 네,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야? 중심에 x좌표에 제곱이 있죠. r제곱.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었죠.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었고,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a니까 얘의 제곱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b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샤프심 빌려서. 뭐라고? 샤프심. 샤프심 나한테 빌려달라고? 아니 빌렸어요. 빌렸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니 아니 왜 나한테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저 샤프심 빌렸어요. 뭐예요 이게? 아유 잘했어요. 아 선생님 이야기했다고 뭐라고 할까봐. 네. 아 맞다. 여기 내가 샤프 뚜껑 하나 주워놨거든?
검정색 샤프 뚜껑이고 재질이 알루미늄 같아요. 숫자 5라고 써 있어요. 남실. 누구 거예요 이거? 무조건 라면. 살짝 칠것 같습니다. 주인 없어요? 쌤 뭐예요? 완전 검색이에요. 완전 검정인데 반들반들해요. 약간 도색이 벗겨져 있어. 오자를 탔나 봐 지가. 자, 아무튼 주인 찾아가요. 세종 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네. 세종이 라면 하는데. 아니 내가 그때 줬다. 아 맞다. 조용해. 그 다음에 3,-1 지난댔죠. 그럼 여기 대입해 볼 수 있죠. 대입해 보면 x에 3을 대입하니까 9, y에는 y 대입하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6a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고 y는 1이랬죠. 그럼 여기서 a 나오겠네. a는 얼마? 마3이네요. 그래서 이 둘 더해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2다. 준영이 잘했어. 종종 물어볼게.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 왜? 맞잖아. 정확한 답변을 했잖아요. 훌륭합니다. 279번 보겠습니다.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 은서? 준영이가 대답하고 싶대요. 은서? 아니 별거 아니잖아.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중심은 얘랑 만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3,-a거든요 지금. 그런데 a 양수랬지. 그러니까 a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a는 3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고? 한국말. 이해를 알 텐데. 다시. 아니 이해를 못하고 자식 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다 가르친 건데. 처음 배우는 척 잘한다? 처음 배우는 척 잘해? 잘하긴 하죠. 뭐 몸이 잘한다고? 자 이렇게 봐봐. 이런 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특징이 뭐라고? 진영아 특징이 뭐라고? 중심이 어디 있다고? 중심이 어디 있다고? 진영아 중심 어디 있냐고? 중심이 제 1,3,4부면 아니면 제 2,4,4부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고. 만약에 여기 있다면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는 같겠죠. 여기 있다면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겠죠. 답답하다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표준형 안 고쳐봐도 얘랑 얘를 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완전적으로 고칠 거니까.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a가 같다면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a 양수라고 했으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부호 반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a는 3이라고. 너 뭐하고 있냐? 그렇죠.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다시 하는데 뭐하고 있냐고. 알죠. 개념 다시. 뭐하고 있어? 개념 다시. 그래서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a에 3을 집어넣어서 고쳐볼까요? 그리고 사실상 그럼 b는 나중에 알아도 돼요. 왜냐면 중심의 xy표의 절대값이 뭐와 같아요? 반지름과 같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얘를 전개하면 저 위에 게 되겠죠. 이게 돼야 되니까 b가 1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b-a는 얼마다? 8이다. 넘어가 되겠니? 이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다루는 기법입니다. 별거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원 밖에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좀 봐봐요. 이런 걸 니네한테 물어볼 거야. 봐봐. 원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근데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은 원 위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거리를 재면 이렇게 거리가 빙글빙글 변하겠지. 맞아 안 맞아? 잘 보이죠? 이 점이 원 위로 움직인다면 이 거리가 계속해서 변하죠. 맞아 안 맞아? 이랬을 때 이 거리의 최대나 최소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최대는 언제 최대겠어요? 이때 최대겠지. 그죠? 언제?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겠지.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겠지. 여기가 A라고 하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로 거리를 재면서 푸는 게 아니야. 뭘 가지고 푸는 거야? 원의 중심을 가지고 푸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A까지 거리를 먼저 재요.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 빼면 최소값이에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거리를 재라고 하면 뭘 이용하라고? 원의 중심을 이용하라고. 이거 응용해 볼까요? 두 개의 원이 있어요. 각자 원 위로 움직여요. 그럼 거리의 최대치를 어떻게 구해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둘 다 넣으면 최대, 둘 다 빼면 최소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원 위의 점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이용한다?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이용할 거니까 저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원의 중심은 마 1, 1이고요. 점 A는 뭐예요? 마 3, 마 5니까 이 둘 사이 거리를 잽니다. 거리 얼마야? 감사합니다. 거리 얼마니? 감사해요. 거리 얼마냐고? 2루트 10. 그러면 최대값은 뭐라고요? 2루트 10에다가 3을 더하면 됩니다. 최소값은 뭐라고요? 2루트 10에다가 3을 빼면 돼요. 둘이 곱하라고 나와있죠? 왜? 합쳤으면 쉽게 곱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40-9니까 얼마? 답은 31이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넘어가 되겠죠? 풀만 하시죠? 심지어 재밌기까지 해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럼 비판적인 표정 저한테 짓지 마세요. 존나 맞는 말 같아요. 이런 표정으로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86번. 여러분, 누군가 외쳐요. 외쳐서 제가 이걸 그만하게 해주세요. 중선정리. 아, 훌륭합니다. 그래요. 그럼 중선정리에 쓸 거니까 뭘 찾아야 되죠? A와 B의 중점을 찾아야 되는데 A와 B의 중점은 땡큐하게도 누구입니까? 원점입니다. 그러면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PO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4라고 볼 수 있죠. AO의 길이의 제곱 뭔지 아니까. 됐니? 근데 이게 10이 되잖아. 그럼 PO의 길이의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자, 이게 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손. PO의 제곱이 1이다. 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손. 피부 도구. 얘기해봐. 얘기해봐. 손 들었잖아. 1 아니면 뿔말 1 아니면 뿔마 1이라고? 뿔말 이거 봐봐. 좋은 답변이었어. 방금 뿔마 2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OP의 길이가 뿔마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OP의 길이는 1이겠지. 그러면 점이었다고 하면 너가 플러스 1, 그러니까 P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느 레벨을 생각하는 거예요? 1차원에 생각하는 거야. 우린 차원을 이미 2차원으로 확대했어요. 그럼 저걸 뭘로 해석해야겠니? 재준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P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냐고? 아, 물론 P는 통점이니까 x, y라고 잡아요. 그럼 5는 0,0이잖아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 보고 아, 원방이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쓰기 전부터 알 수 있잖아. 정점인 5부터 동점인 P까지의 거리가 항상 얼마다?
1이라고. 아, 이것 자체로 이미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뭐라고 써있지, 서영? 이 A, B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 1, 1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고. 뭐라고 써있냐니까요? 동건이 얘기해봐. 건 마이너스 8을 6, 마이너스 8 지난다. 지난다고요? 과 과 A, B 사이에 거리의 제곱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으면 그냥 이거 읽는 행위예요. 푸는 행위도 아니야. 문제를 읽지 못하면 그냥 못 푸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못 읽으면 수학 문맹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6, 마이너스 8은 정점이죠. A, B는 동점이죠.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죠. 원 위로 움직이는 점까지 거리 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10. 6, 8, 10은 피타고라스 수입니다. 그럼 최대값은 10에다 1 더하면 되죠. 11이죠. 그럼 답 11이냐? 아니. 뭘 물어봤어요? 거리의 제곱 물어봤죠. 답 얼마예요? 121입니다. 주월. 야, 발로 하지 마. 발로 한 다음에 그 샤프 위에 물고 있을 거잖아. 빨리 손을 지워. 됐어? 됐냐고. 문제를 잘 못 읽으면 문제를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2번. 원의 둘레를 2등분한데 이게 처음 겪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걸 알려드리려고. 원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손 얘기해봐.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지난다.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이으면 걔가 뭐가 되는데? 지름이 됩니다. 아, 좋은 얘기였어요. 자, 봐봐요. 어떤 원이 있어요. 그죠? 예. 네. 이렇게 하면 대충 여기하고 여기 길이 같아 보입니까? 이게 같아야 2등분이 되는 거 아니야. 2등분이 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이런 게 참 고민이란 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최준이 뭐라고 했냐면 얘랑 얘가 가장 원 내부에서 가장 먼 점이라고 한다 했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름이죠.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2등분이 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앞으로는 빠르게 좀 반응해야 문제를 빨리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공통현. 공통현이 누구의 중심을 지나죠? 둘레를 2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 나오면 공통현이 둘레가 2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그림도 필요 없어요. 우린 뭐가 필요하죠? 공통현이 필요해요. 공통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원을 빼요. 그렇죠. 그래서 두 원을 빼면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얘가 둘레가 2등분 당하는 원, 얘죠, 얘.
얘 중심만 빨리 할 수 있지 뭐예요? 3,1입니다. 그럼 얘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9a 플러스 18 더하기 4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럼 8a가 얼마입니까? 16? a는 2네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자, 다음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하나 봐볼게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공통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통현 어떻게 구한다고? 공통현 어떻게 구한다고? 공통현 어떻게 구한다고? 뺀다고. 자, 빼볼까요? 6x 더하기 8y 마이너스 20 맞나? 25가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네, 마이너스 20은 0이 맞네요. 이걸 뭐 마음속으로 전개해서 머릿속으로 전개해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원이 이것도 이 원을 직접 그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자꾸 캔을 찌그러뜨리냐? 찌그러지고 싶냐? 찌그러지고 싶냐고. 자, 봐봐. 이런 식으로 공통현이 있다고 해봐. 근데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은 직선이고 공통현은 선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깡통 소리 나면 이제 음료 금지야, 내 반에서. 자, 얘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원의 중심을 이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 뭐예요? 수직이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타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피타를 쓸 수도 있죠.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왼쪽인 원을 쓴다면 여기에 제곱에서 여기에 제곱을 빼면 여기에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공통현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공통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L의 제곱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얘는 반지름이죠. 얘는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매번 그리시면 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이제 띄워놓긴 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2원 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과 0,0 사이의 거리를 먼저 재는 거예요. 거리 재보니까 5분의 10이어서 2예요. 맞아요? 4분의 1 L 제곱은 뭐라고요? 2번의 반지름 얼마? 반지름 제곱 20이죠. 여기서 방금 구한 2의 제곱인 4를 빼요. 그럼 16이죠. 그럼 L 제곱이 64죠. 그래서 L은 8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 안 그리고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냐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공통현의 길이는 문제의 일부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네가 막 배울 때나 이런 문제를 주는 거야. 얘는 문제의 일부가 될 아이라고. 졸라 빠르게 구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구하는 걸 문제로 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졸리다고? 야, 선생님이 이렇게 꿀잼을 지금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졸리다고? 299 볼게요.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5파이다. 근데 봐봐. 이 위에 거 먼저 봐보자. 이 두 원의 교점과 이걸 지난다고 하면 진짜 무식한 아이들이 무슨 시도를 하냐? 연립.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버려요. 아니 구할 수 있잖아. 못 구하냐?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일단 이 위에 문제부터 할게요. 이 위에 문제를 바꿀게요. 얘 말고 얘 말고 얘로 바꿀게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2x니까 연립을 해보면 얘 대신에 2x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8은 0이니까 뭐 x는 3y 마이너스 4인데 뭐 이 짓을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 x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3y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서 얘를 정리하면 10y의 제곱 마이너스 24y 마이너스 30y 그 다음에 16 플러스 8 2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럼 5y의 제곱 마이너스 15y 더하기 12는 0이다. 인수면 되니 이거? 되냐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필요 없어.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 인수분해 되거든? 근데 대부분 될까 안 될까? 안 돼. 니네가 잘 생각해봐. 원의 방정식 니 맘대로 하나 써봐. 그래갖고 그 원 위에 점 하나 써보려고 해봐. 그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처럼 쉽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 대부분 뭐냐면 점들이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해공식으로 풀었다 쳐. 그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럼 이 점이 뭐가 나오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떤 숫자 더하기 루트 얼마 컴마 뭐 이딴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3개 나왔다고 쳐. 이제 거리가 같지 막 이 짓을 하면 원의 방정식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야 이제. 엄마 나 수학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아주 드물게 두 원의 교점을 구하게 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끝에 지옥이 보통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점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드물게 두 원의 교점을 아주 특수하게 줘가지고 걔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없냐? 있어요.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원은 어떤 형태? 무리수 형태로 교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구해서 원을 구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물론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추천드리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뭘 써야겠어요? 두 원의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배웠잖아요. 얘한테 K 씌워볼까요? K 왜 앞에다 주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가 더 식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로 이미 원이에요. 이것 자체로 이미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니까. 교점을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할 수 있어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 원점은 0,1이죠. 네. 여기다가 0,1을 대입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K 뒤엔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냥 더하기 3 아니야? 는 0이어서 K가 마3이 되죠. 그죠? 그럼 K에 마3을 넣어서 다시 식을 쓰세요.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6x니까 플러스 2x냐? 마이너스 6y 더하기 8은 0이 되죠.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원 구했잖아요. 지금 교점 안 구하고 원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룰 때 맨날 교점을 구한 놈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다루라고 하면 또 뭘 구하려고 해요? 교점을 구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훨씬 쉽겠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표준형 고쳐보시면 얼마냐? 얼마야? 4분의 6. 우변 얼마냐고? 4분의 6이라고? 맞아? 2분의 13인 것 같은데? 저 계산 왜 이래? 그러면 원의 반수점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3이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루트 26파이?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겠나 친구들? 원의 둘레니까 이 곱해야 되잖아 반지름에다가.
2 곱하고 파이 곱해야 되잖아. 됐니? K 플러스 3은 왜 그냥 K예요? K 플러스 3 0이라고 써놨는데? K 저기 앞에 거에다가 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나온다고? X에 0 넣고 Y에 1 넣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K 나와? 0 더하기 1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치. 반대로 넣었지 지금? X가 0이고 Y가 1이에요. 이것도 좀 주의하세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 X, Y 각자 넣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X 중심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301번 볼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위치 관계 어떻게 해석한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너네 크다 작다 왜 헷갈리는 줄 알아? 진짜 상상을 하지 않아요. 원이 머릿속 원 상상해. 직선을 상상해.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요, 작아요? 작잖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상상하면 돼. 머릿속에 원을 띄우고 원을 두지 맞는 직선을 그은 다음에 중심의 거리를 재요. 오, 반지름보다 작네. 된 거잖아요. 이건 오, 착각했어요. 할 게 없어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리를 재기가 불편하죠. 왜냐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은 뭘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일반형을 기준으로. 일반형을 고칩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고요. 3,0에서 거리를 잽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뭐 나오죠? 6-k의 절대값인데 여러분 절대값은 부호 안에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바깥쪽 절대값 있으니까 6-k보다는 k-6이 더 편하죠. 얘가 얼마보다? 반지름 루트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면 k-6이 5보다 작으면 되죠. 이거 누가 좀 풀어줄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아. 아니 그렇게 말고 저건 선생님이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6으로부터의 거리가 5 미만이다. 그럼 6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가면 누구 있어요? 1 오른쪽으로 5만큼 가면 누구 있어요? 11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정수 K는 몇 개? 9개. 이것도 둘 다 등 없으면 우측 끝값에서 좌측 끝값 뺀 다음에 1 더 빼면 된다고 했어요. 2, 3, 4, 5 하지마! 그럼 여기 막 1235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2, 3, 4 이러고 있을 거야? 알았니? 자, 넘어갑니다. 자, 304번. 뭐에 묻습니까? 뭐에 물어요? 뭐에 묻냐고요? 선분 AB의 길이요. 선분 AB가 뭔데? 아이패드 뚫어버릴 거야. 선분 AB가 뭐냐고. 선분 AB가 뭐야? 한 글자로. 현의 길이 묻고 있습니다. 현의 길이 물을 때 우리 앞으로 그림 안 그리기로 했죠. 그림 안 그리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x-y 더하기 3은 0 일반형으로 고치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거리 재보죠. 얼마나 나요? 루트 2분의 마이 3 맞나? 마이 3 1이네요. 1 그죠? 자, 어떻게 한다고? 4분의 1 AB의 제곱이 원의 반지름인 9에서 D의 제곱인 2분의 1 뺀 거하고 같아요. 그럼 2분의 17이죠? 그럼 AB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예요? 3, 4 답은 루트 34 보세요. 그림 필요 없죠?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만 당신의 경쟁자들이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알겠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 되겠어요? 다녀와요. 유나, 알아듣겠어? 자, 다음 313번 볼까요? X축, Y축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XY 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까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건데 중심이 어디 있다고? 사선면에 있다고. 사선면은 y는 x가 지나갑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지나갑니까? 사선면을 지나는 직선은 y는 x예요? y는 마이너스 x예요? y는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는 양수일 거고 중심의 y좌표는 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라고 하고 단 a는 양수다 라고 봐도 되겠니? 맞잖아. 사선면이니까 이게 양수야 말이 되지. 자, 여기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과 누구 사이의 거리를 a, 마이너스 a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거리는 5분의 a랑 마이너스 a 대입하면 7a 마이너스 6인가요? 이거의 절대값이 얼마? a여야 해요. 맞잖아. 반지름도 현재 a인 상태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7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a도 되냐? 5a도 되겠다. 그죠? 네, 둘 다 a 양수 나오죠. 마이너스 5a이면 a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옵니다. 5a이면 a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그래서 합은 얼마다? 2분의 7이다. 라는 사실 할 수 있죠.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도록 하겠노라. 자, 316번. 원 밖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잖아. 친구들 봐봐. 이것도 막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애들 뭐 하고 있냐면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원이 있어요. 뭐라고? 원 밖의 점이라고. 그럼 얘가 말하는 P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여기 이제 Q라고 하면 이 길이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길이는 똑같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 밖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필요 없어. 그러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어차피 니네가 아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겠어? 이걸 구할 수 있겠지? 두 번째로 뭘 알겠어? 반지름을 알겠네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림 그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3,6과 원의 중심인 1,2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얼마냐? 얼마야? 이루토. 두 번째, PQ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의 반지름인 아니다. 중심거리인 20에서 원의 반지름의 제곱인 9를 빼면 되죠. 얼마예요? 11이에요. 답은 루트 11이다. 이것도 생각이 안 나시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셔야죠. 근데 점점점 그림을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냥 식만 써가지고 답을 낼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도 되겠니? 323번 보겠습니다. 두 점 0,-3과 4,1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이건 이제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너무 식으로만 풀었으니까 그림을 한번 풀어볼게요. 재미없잖아요. 왜 그림을 풀려는 시도를 왜 하냐면 기울기가 아주 단순해서 그림을 풀면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들 뭘 알아요? 반지름을 알고 있습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2루트 2죠. 그죠? 자, 반지름을 제가 왜 구했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대요. 지름의 양 끝이라는 거 딱히 관심도 없고요. 그냥 이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지름의 양 끝의 평균이니까 2, 마일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얘의 기울기는 1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뭐 해볼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면 얘가 말하는 접선이라는 건 수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만나지 않는 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물론 선생님 반대쪽에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도 접선이 있을 수 있는데 밑에는 딱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K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연수이기 때문이죠. K가 자연수라면 직선은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래쪽보다. 아래쪽은 K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위에만 봐서 상관없는데 잘 봐요. 재밌게 풀어볼게요. 여기가 2루트 2죠. 기울기가 마일인 거 알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길이도 2고 여기 길이도 2죠. 그럼 이 점은 x좌표 2에서 2를 빼니까 0이죠. y좌표 -1에서 2를 더하니까 1이죠. 그럼 0,1을 더하는 거니까 이 접선이 누구냐면 y는 뭐예요? x 플러스 1입니다. 왜 0,1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미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k가 1보다 작은 값일 거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보다 직선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k는 1보다 크면 돼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아주 재밌죠? 네. 이렇게 좀 재밌게 푸세요. 맨날 똑같이 풀지 마시고 재미없잖아. 네. 자, 넘어가 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5번. 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라짐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제가 원 위의 점과 거리 재라고 하면 누구 이용한다고요? 원점. 아니. 원의 중심. 중심. 아마 중심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걸 거예요. 학생들이 원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원의 중심이 되는 점이란 뜻인가? 근데 하여튼 원점의 명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건데? 중심의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가지고 반지름을 더하면 뭐가 되고 최대값이 되고 반지름 빼면 뭐가 되고 최소값이 된다. 잘 봐요. 내가 이 생각 딱 했어. 그럼 나 이 문제 이미 푼 거야. 이 생각한 것으로 이미 푼 거예요. 답은 아직 모르지만 계산을 하면 답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푼 겁니다. 맞잖아요? 이제 파는 과정은 그냥 내 생각이 맞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쓰기 전에 방금 제가 생각한 거 있잖아요. 이게 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 맞았는가 이제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없어요. 한 30% 풀었어요. 계산을 해야 돼. 그럼 그걸 보고 또 한 30% 풀어요. 또 계산을 해요. 또 그걸 보고 또 나머지 40% 풀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푸는 게 기본입니다. 머릿속으로 푸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짰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잰 다음에 반지름 더하고 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고 싶어지는 거죠. 자, 직선이 3x-4y 더하기 14는 0이고 원의 중심은 1,-2죠. 거리 재볼까요? 분모 얼마? 분모 얼마? 분모 얼마냐고? 5. 분자 얼마? 분자 얼마냐고? 25. 5네요. 그럼 최대값은 5에다가 반지름이 얼마를 더해요? 4. 뭐 이놈 생길까봐 물어봤어요. 자, 5 빼기 4. 그럼 되죠. 이건 9고 1입니다. 답은 9입니다. 보세요. 아까 푼 게 다 맞았잖아요. 아까 그게 푼 거라니까요.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금요일까지 해올 만한 라이트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A 스텝 전체 하고요. B 스텝 B 스텝 유형 10까지 드리겠습니다. 293번까지입니다.